윤석열은 우파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조작선거로 다 짜놓고 체제 선택의 선거라고 좌익끼리 이야기했다. 그 주장은 우익을 알 수 없다. 좌익끼리 하는 대화다. 반면에 대선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해찬들이 대선을 천도 대선이자 연방제 대선으로 치를 생각이다. 우파들은 해찬들과 좌파들이 말했던 대선의 의미를 벌써 다 잊었다. 그냥 누구 띄우고 당선 가능성 높으면 줄 바꿔 타서 감투 얻자. 이게 전부다. 아무것도 없다. 골이 빈 것 같다. 민경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자마자 갑자기 25%로 윤석열을 띄운다. 왜? 인심이 그렇게 박하냐? 35%로 더 올려서 이해창 때만큼 타 후보를 압박하게 하지? 좌파 독재의 본질이 사기죄라고 이야기했다. 실제의 의사를 감추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남발된다. 연방제 대선을 치르면서 천도 대선은 고려 연방제 입장이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이 먹고 있는 부동산 버블의 확장을 해보자는 식으로 충청도 주민의 피해의식을 유발하여 충청도 양반들의 땅 투기 유발로 이어질 것이다. 고려 연방제 진입을 위하여 서울 주도성을 깨면 남북한에서 평양 주도성만 남는다. 설마 세종시 주도성을 믿는가? 평양 주도성의 속국으로는 세종시 주도성이 딱이다. 그러나 이를 진실과 다르게 착각하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주장한다. 행정도시와 부동산 버블 폭탄으로서 무제한적 자산 버블 폭증이라는 표시가 고려 연방제 추진이라는 의사를 감추는 기호가 된다. 윤석열이 아무리 소신이 강한 검찰총장이라도 연고자들의 양반들의 땅 투기하고 싶어하고 눈이 돌아간 상황에서 자기 비판할 수 있을까? 윤석열을 보수의 대권주자로 꼽아놔야 고려 연방제 진입의 천도 대선에서 우익이 비판을 맘대로 못한다. 비판을 맘대로 못하니 착오로서 고려 연방 진입이 아니라는 상태를 유도하게 한다. 그리고 이해창이 35% 지지율을 땄어도 부산 경남의 민주당줄 바꿔타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웠다. 이해창 때도 좌파 대권주자 합산이 컸지만 이제는 2012년 박근혜 대선 때부터 인혁당 사건 키우면서 대구의 좌익 인맥 확장하더니 이재명이라는 대구 좌익 인사의 만만찮은 지지율을 따낸다. 이해창 때도 35% 지지율보다 잘게 쪼갠 좌파 대권주자 후보로 나누고 결정적 순간에 합쳐버리니까 내돌렸다. 차기 대선은 카리스마 갖춘 1인 주자는 어렵다. 어디를 세우면 어디가 틀어지고 이런 관계가 심각하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진당 지지율이 존망 단계인데 충청도 윤석열 내세운다. 물론 충청도 출신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해창 때 학습 효과는 그때는 부산 경남 쪼개기였는데 충청도 단독 후보가 얼마나 우파 확산이 어려운가. 문제였다. 이젠 대구 경북 쪼개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럴듯한 이미지 문제로 장년층에 뻑가는 인물값. 그런 공식으로는 어렵다. 이해창이 35%를 따고 40% 확산 넘기가 너무 어려웠듯이 윤석열에도 25%를 땄다고 해도 30% 넘기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충청도 주민을 대접하는 것은 필요하나 우파 성향의 충청도 인사를 단독 후보 대권주자로 생각하는 것은 여지까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수도권의 확장성과 영남의 사수를 둘 다 포기할 여지가 많다. 물론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에 커다란 기여를 했기에 이 문제를 의제화할 수 없는 대권주자라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단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다. 3항목 요약 1. 연방제 천도 대선 한다는데 충청도 보수 단독 후보는 멍석 깔아주기다. 이 수도권 확장선거 영남표바 사수가 보수 선거의 기초인데 충청도의 우파 정체성 드러내면 확장성 없음에 존망 테크다. 3. 차라리 노골적으로 각 지역마다 맹주가 다 드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친박의 지분의 최고권자로서 가장 돋보이는 민경욱과 친이의 지분의 최고권자로서 안철수가 협력하는 구조로 대선에 드러나는 게 대선 득표에서는 최대치일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경우든 단독 후보는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